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밥상 미디어 봉사단 홍명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디 아픈 곳 없이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있으신가요? 복용하시는 약들은 잘 챙겨 먹고 있으시죠? 네,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햇살이 약한 오전이나 해거름에 볼일 보시고 뜨거운 한낮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야겠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가물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비가 안 오니 산도 말라서 지금 6월인데도 산불이 자꾸 나고 있어요. 예전 이 시기 같으면 산불 위험 기간도 지나가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자주 불이 나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네요. 정말 큰일이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어려워진다네요. 우리까지는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지구는 이대로 간다면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수거만 잘해도 지구를 지키는 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병이나 페트병 있죠? 그거 버릴 때 라벨지만 잘 뜯고 깨끗이 떼어서 잘 버리면 재활용이 되는데 그 작은 행동도 귀찮아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페트병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어 매립해 버리거나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한대요. 쓰레기 매립장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땅을 오염시키는 거지요. 페트병 하나가 썩는데 500년이나 걸린대요. 그리고 소각하면 그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 우리 공기에 미세먼지로 퍼져서 우리들을 병들게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재활용 쓰레기만이라도 꼼꼼히 처리해서 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위대한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려서는 어른들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TV나 유튜브를 보고 듣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옛날 이야기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나 어린 시절에는 등잔불 아래서 그때는 전기도 없어요. 등잔불 아래서 무서운 귀신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잠 못 들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기까지 한데 이제는 정말로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민담이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가 막히게 감쪽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는 말 중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바로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답니다. 오늘은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의 유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대요. 살림살이 가난한 거는 괜찮은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항상 쓸쓸하게 살았답니다. 부인은 자식을 얻고자 정성을 다해 삼신산에서 빌고 또 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네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 먹으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는 사라졌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래요. 그래, 꿈에 노인이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산삼이 있더랍니다. 그래 산삼을 캐 들고 와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삼을 달여 먹었는데 정말 태기가 있고 옥동자를 얻게 되었답니다. 부부는 가난하지만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답니다. 아기가 자라고 7살이 되어 공부를 시켜야 해서 서당에 보냈는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화를 만들어서 사냥놀이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늘 부모와 서당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공부는 안 하더랍니다. 나이가 17, 8이 되어도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무가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서 화를 사주면서 과거를 보러 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난 아들은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 예쁜 처자가 있었답니다. 그 집 주인 영감이 과거 보러 가는 아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똑똑하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딸에게 접대를 시켰는데 아들은 처녀가 방에 들어오자 호통을 쳐서 내보냈답니다. 이튿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처녀가 문턱에서 목을 메고 죽어 있더랍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과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지라 과거장으로 향했답니다. 과거 시험은 멀리 있는 관역에다가 화살을 5개를 쏴서 5개 모두 정중앙에 명중을 시켜야 하는 것이었죠. 자신만만한 아들은 자기 차례가 되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화살 3개를 명중시키고 4번째 활시를 당겼을 때 갑자기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화살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험이랍니다. 이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3번째 화살까지는 명중이 되는데 4번째 화살에 가서는 꼭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화살이 꺾이거나 떨어져서 번번이 낙방하게 되었답니다. 하도 이상하고 답답하여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처녀 귀신이 원혼이 되어서 매번 방해를 해서 과거 시험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또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도 3번째 화살까지는 명중을 했는데 4번째 화살을 쏘려니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원님이 가만히 보니 화살을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여 우는 곡절을 물어보니 아들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낙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난다고 대답하였답니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앞에 명중된 화살 3개를 뽑고 나서 다시 관역에 활을 쏘라 하여 2번을 더 쏘아서 명중시키고 먼저 쏜 화살 3개를 합쳐서 시험에 통과하고 급제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귀신이 울며 곡을 하면서 원님 꾀에 넘어갔다고 원통해하면서 도망쳐 버렸답니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잘 모른 채 사용하는 말이 참 많아요. 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알고 계시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아름답고 예쁜 말과 글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라네요.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도 대화할 때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고 세대 차이라는 말로 벽을 쌓아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세대 차이도 있지만 말의 차이도 있는 듯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언어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한 작지만 우리들의 할 수 있는 일, 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모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밥상 미디어 봉사단 홍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